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예요. 이 식단들 다 좋다는데 대체 어떻게 같이 해야 하는 걸까? 다들 검색해보면 저탄고지 완벽 가이드, 간헐적 단식 성공법, 저포드맵, 2주 플랜 같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근데 막상 해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먹지 말라 하고, 저건 조금만 먹으라 하고, 또 언제 먹느냐까지 신경 쓰라니. 하루 3끼가 아니라 3번의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3가지는 전혀 다른 방식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몸의 연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단기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연료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먹는 걸 제한하지 않아도 좋은 연료를 꾸준히 넣어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할 줄 알아요. 다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잡음이 쌓여 있어서 그걸 정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3가지 식단은 그 잡음을 줄이는 서로 다른 도구입니다. 저탄고지는 에너지원의 질을 바꾸고, 저포드맵은 장을 편하게 만들어 흡수 효율을 높이고, 간헐적 단식은 소화기관에 휴식 시간을 주어 회복을 돕습니다. 이 셋을 함께 하면 몸이 불필요한 걸 버리고 필요한 걸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몸이든 너무 쉬지 않고 일만 시키면 삐집니다. 장은 말이 없을 뿐 나도 좀 쉬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연료 시스템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지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먹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저탄고지, 저포드맵, 간헐적 단식은 모두 먹는 방식을 바꾸는 전략이지만 결국엔 몸이 어떻게 연료를 쓰느냐를 다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저탄고지부터 볼까요? 이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된 에너지로 쓰도록 몸을 전환하는 식단이에요. 탄수화물, 특히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정제된 형태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돼요. 이 인슐린은 피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지방이 연소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몸은 계속 포도당만 찾게 되고 지방은 쌓이기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탄고지는 이 순환을 끊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몸은 부족한 포도당 대신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케톤체가 새로운 연료가 되죠. 한마디로 밥심에서 지방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는 훨씬 길고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은 저포드맵이에요. 이건 식단이라기보다는 장에게 휴가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맵 FODMAP은 발효성 탄수화물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장 속 세균이 잘게 쪼개지 못해 가스를 만들어내는 종류의 탄수화물들이죠. 이게 문제인 이유는 가스가 많아지면 장이 팽창하면서 복부 불편감, 트림, 더부룩함,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포드맵 식단은 이런 탄수화물 밀 양파, 마늘, 사과, 우유, 콩류 등을 잠시 줄여서 장 속 발효 과정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염증이 줄고 흡수 효율이 높아지며 소화 후 피로감도 훨씬 덜합니다. 특히 평소 식후에 배가 자주 부풀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에겐 이 식단이 거의 구조 신호처럼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 이건 먹는 양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소화, 흡수, 저장까지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먹는 간격이 너무 짧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몸이 쉬지 못해요. 간헐적 단식은 그 과정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같은 168 방식이 대표적이죠. 이 시간 동안 몸은 인슐린을 낮추고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즉, 포도당이 다 떨어진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지방 감량의 핵심 원리예요. 이쯤 되면 몸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래, 나도 좀 숨 좀 쉬자. 맨날 밥 들어오면 정신이 없었거든.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탄고지가 지방을 연료로 바꾸는 시스템 설정이라면 저포드맵은 그 시스템의 배관 청소예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온전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다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식단의 공통된 철학이에요. 결국 우리 몸은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요. 너무 많은 앱을 켜놓고 배터리 부족하다고 탓하죠. 이 식단들은 그 백그라운드 앱을 정리해주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덜 헷갈릴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저탄고지랑 간헐적 단식이랑 저포드맵,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면 사람마다 순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식부터 해라. 또 다른 사람은 저탄고지를 먼저 해야 지방 연소가 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장은 깨끗해야 한다며 저포드맵을 1순위로 두죠. 그런데 사실 정답은 딱 하나예요. 장부터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연료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리듬을 맞춘다. 이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즉 저포드맵,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이렇게 하면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적응해요. 왜 이 순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장을 돌보지 않은 채로 저탄고지를 시작하면 지방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좋은 기름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화장실이 불편하다 같은 문제가 생기죠. 이건 장이 아직 소화 효율 모드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엔진 오일도 안 갈고 고속도로에 나가는 셈이에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포드맵이에요. 최소 23주 정도는 장을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밀가루, 유제품, 콩류, 양파, 마늘, 사과, 복숭아, 꿀 같은 고포드맵 식품을 잠시 줄이고 쌀, 감자, 당근, 호박, 시금치, 바나나 같은 저포드맵 식재료 위주로 먹습니다. 이 시기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고만 생각하세요.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장은 좀 까다로운 손님이에요.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불평하거든요. 오늘 메뉴 또 밀가루야? 나 퇴근할래. 이런 식으로요. 자, 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으면 이제 저탄고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때 욕심을 냅니다. 오늘부터 탄수화물 끊고 바로 지방 태운다. 이건 몸 입장에서 갑자기 어제까지 쌀밥 먹던 사람한테 기름을 주네? 하는 수준의 충격이에요. 몸이 에너지 전환을 익히려면 최소 12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기보단 밥의 양을 줄이되 지방과 단백질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 한 공기 먹던 걸 반 공기로 줄이고 그 대신 계란 후라이 하나와 아보카도,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식이죠. 점심엔 고기나 생선 위주로, 저녁엔 채소를 듬뿍 넣어 단백질을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 연료 모드로 전환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좋은 지방이에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이 핵심이에요. 이들은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래가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가공육, 마가린, 튀김 같은 인공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키워요. 몸이 새 연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이니까 깨끗한 연료로 엔진을 길들여야 합니다. 기름도 아무거나 넣으면 차가 버티질 못하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할인마트 튀김 기름 넣고 고급차 굴리는 격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건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앞선 두 단계를 통해 장이 편해지고 연료 시스템이 안정됐다면 이제는 먹는 리듬을 조정할 때예요. 보통은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인 168 방식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먹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은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어도 되고 점심과 저녁 두 끼로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공복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몸은 인슐린을 낮추고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단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16시간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1212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즉, 저녁 7시에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 1410, 168로 가면 돼요.
몸이 스스로 이게 쉬는 시간이구나를 학습하게 됩니다. 몸도 직장인처럼 점심시간 좀 주세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그 점심시간을 드리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에너지 레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아침에 눈이 더 개운하게 떠지고 식사 간 간격이 길어도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체중계 숫자보다 몸의 리듬이 안정된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게 바로 이 식단 조합의 진짜 가치예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구체적으로 저포도맵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을 동시에 하는 사람에게 맞는 하루 식단 루틴을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응용하면 됩니다. 식단도 옷이랑 같아요. 남이 입은 게 예뻐 보여서 따라 입으면 꼭 어딘가 안 맞죠. 결국 내 몸에 맞게 수선해야 진짜 내 옷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아침은 식사보단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으로 두는 게 좋아요. 특히 단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공복을 억지로 늘리기보단 부드럽게 연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엔 물,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레몬수나 따뜻한 보리차도 괜찮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블랙으로 그것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때 설탕, 크리머, 우유는 피해야 해요. 그 한 스푼 때문에 인슐린이 밥 시간인가? 하고 깨어버립니다. 만약 단식을 풀고 아침을 먹는 날이라면 저포도맵 저탄고지에 맞게 가볍지만 든든하게 구성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걀 오믈렛에 시금치, 애호박, 버섯을 넣고 옆에 아보카도 몇 조각, 그리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게 다예요. 단순하지만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해서 에너지가 오래 갑니다. 소화도 편하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배를 채우는 것보다 속을 편하게 하는 것. 특히 아침에 밀가루나 우유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저포도맵 체질에선 바로 속이 답답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건 몸이 아직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예요. 따뜻한 음식,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부드러운 단백질로 출발하세요. 아침부터 기름지고 무거운 거 먹는 건 출근길에 갑자기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는 거랑 같아요. 기운 내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배가 먼저 퇴근해 버립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전략적이어야 하는 식사입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동이라면 점심은 본격적으로 엔진을 돌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배고프니까 많이 먹고 맛있으니까 빨리 먹고 그러다 오후 2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죠. 그건 단순히 졸린 게 아니라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심은 탄수화물 최소화, 지방과 단백질 균형, 그리고 저포도맵 채소 보충.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완벽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연어구이나 닭가슴살을 메인으로 두고 옆에 브로콜리, 애호박, 당근, 양배추를 구워 곁들입니다.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거나 구운 채소에 소금만 살짝 뿌려도 훌륭해요. 밥이 너무 아쉽다면 현미밥 공기 아니면 키노아를 조금 넣어도 괜찮습니다. 포도맵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편해요. 이 식단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식사 후 졸음이 사라지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저녁 때 과식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은 공복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라도 덜 예민해집니다. 배고프면 괜히 주변 사람까지 미워지잖아요. 저 사람 왜 숨 쉬는 소리가 커? 이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점심에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평화로워요. 저녁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다음 날을 위한 회복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녁은 회복의 파트너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예요. 간헐적 단식 중이라면 저녁은 단식 전 마지막 식사이므로 포만감과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보단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저포도맵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두부 스테이크나 생선구이에 구운 가지, 버섯, 시금치를 곁들입니다. 여기에 참기름 몇 방울, 소금 약간, 그리고 물 한 컵이면 완벽해요. 이렇게 먹으면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안해요. 야식 한 입만은 사실 배가 아니라 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몸은 이미 입을 덮고 자려고 누워있는데 내만 라면 한 젓가락이면 집중력 향상.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루 식단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원칙은 단순해요. 속을 편하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면 저포도맵도 저탄고지도 간헐적 단식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단도 3일 하고 지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80점짜리를 꾸준히 하는 게 100점짜리를 며칠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루 한 끼부터 바꾸고 조금씩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몸이 점점 적응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훨씬 편안해라는 순간이 옵니다. 식단은 연애랑 비슷해요. 처음엔 낯설고 계산이 복잡하지만 맞는 사람 만나면 그냥 편해집니다. 이제 식단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몸이 아주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나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는 신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호가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 경고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 몸이 힘든 건가요? 그 차이를 모르면 괜히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몸의 신호는 연애 초반 문자 같아요. 읽으면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좋아요 한 줄에 담긴 뜻이 좋다일 수도 있고 그만해라일 수도 있잖아요. 식단을 바꾸면 가장 먼저 오는 신호가 바로 피로감이에요. 특히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시작하면 탄수화물이 줄어든 만큼 몸이 일시적으로 연료가 없어요. 하고 외칩니다. 이건 대부분 지방 연소 모드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 현상이에요.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은 잠이 부족한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수분과 전해질을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탄수화물이 줄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그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피로가 심해집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아보카도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을 챙겨보세요. 그럼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 시기엔 수면과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몸은 여전히 포도당을 찾게 되고 그럼 전환이 늦어집니다. 밤엔 가능한 한 휴대폰 불빛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몸이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내는 마치 카페 단골이 메뉴가 바뀌어서 당황하는 손님 같아요. 아메리카노 단 거 있죠? 없어요. 이제 케톤만 나가요. 그럼 그냥 물 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죠. 식단 변화에서 제일 자주 나타나는 게 바로 배변 변화입니다. 특히 저포도맵 식단을 병행하면 장이 새 음식 패턴에 적응하면서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장이 이제 이런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하며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섬유질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탄고지에선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저포도맵 기준에서 괜찮은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애호박까지 버섯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아요. 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단순히 섬유질을 더 먹자보다 물과 함께 섬유질을 먹자가 더 정확한 접근이에요. 이 시기의 장은 마치 이사 온 새집 주인 같아요. 여긴 문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며 구조를 익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요. 많은 분들이 이 식단을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체중계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틀 만에 2kg 빠졌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수분이 빠진 거예요. 탄수화물이 줄면 글리코겐이 소모되고 글리코겐은 물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집니다. 진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건 그 이후예요. 그래서 초반엔 너무 들뜨지도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몸은 지금 재정비 중이에요. 체중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의 질과 컨디션의 안정감이에요. 이게 좋아지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체중계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건 마치 사랑을 숫자로 재는 것 같아요.
오늘은 65kg의 애정, 내일은 66kg의 후회. 몸은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직합니다. 식단을 유지하려면 리듬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평일에는 철저하게 지키고 주말엔 조절된 자유식을 두는 방식이에요. 단 자유식이라고 해서 폭식의 날이 되면 안 되겠죠. 좋아하는 음식을 한두 가지 선택해서 오늘은 즐겁게 먹는 날이라고 정해보세요. 그럼 심리적인 압박이 줄고 다음 주도 훨씬 편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매번 결정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뭐 먹지? 이 질문이야말로 건강한 식단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식단을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에 기본 틀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식단을 지속하려면 대체의 즐거움을 찾아야 해요. 사람은 단순히 맛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맛에 얽힌 감정을 즐깁니다. 빵을 먹으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단 걸 먹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들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대신 그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빵 대신 아몬드 가루로 만든 저탄빵, 단맛이 당길 땐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을 활용한 디저트, 밥 대신 콜리플라워 라이스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걸 못 먹어가 아니라 이걸로도 충분히 맛있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야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포기하지 않아요. 식단에 진짜 적은 초콜릿이 아니라 불쌍한 나 자신이에요. 그래 오늘 하루쯤은 위로받아야지 하면서 초콜릿의 감정을 위탁합니다. 그럼 초콜릿이 웃어요. 또 왔구나 인간. 아무리 결심을 다져도 집에 과자 봉지가 있으면 결국 뜯게 돼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건 환경이 이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식단을 유지하려면 먼저 주방 환경부터 바꾸는 게 좋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건강한 음식이 눈앞에 보이게, 그렇지 않은 음식은 멀리 보관하기. 예를 들어 견과류나 삶은 달걀은 테이블 위에 두고 과자나 빵은 상자 속이나 높은 선반에 넣어두세요. 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첫 줄에는 야채, 두 번째 줄에는 단백질을 두는 것도 좋아요. 결국 사람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을 먹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오늘보다 단 1% 더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 작은 한 끼가 쌓여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외쳐볼까요? 잘 먹고 진짜 잘 살자.